글쎄요. 정말 세월이 약인 걸까요? 누구나 폐경기를 겪고 갱년기라는 이름의 시간들을 지나는데요. 갱년기라는 생각이 혹시 다른 질환의 위험을 지나치는 건 아닌지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성균관 의대 강북 삼성병원 산부인과 김계현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갱년기를 대하는 자세랄까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갖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견디고 지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게 맞는 자세일까요?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외래에서 오시는 분들은 적극적인 그 어떤 치료 의지라든지 이게 좀 활발하신 그런 분들이 주로 오셔서 이렇게 치료를 하려고 하시는데 네. 또 증상이 긴가민가 해서 이게 정말 갱년기인지 어떤 다른 질병은 아닌지 해서 오시는 분들은 이게 갱년기 증상이다 그러시면은 그럼 좀 참고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거는 글쎄 어떤 개인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때로는 또 증상이 이제 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가시는 분들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병원까지 갈 정도면 본인이 갱년기라는 것을 의식하고 나름대로 좀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갖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보통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그렇죠. 모르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진짜 집에서 아니면 주변에서 그냥 하는 노력을 좀 하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주변에서 이제 한번 가봐라. 또 내가 정말 이거 다른 병 아니야?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조금 적극적인 분들이 많으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질과 연관이 되기도 하고 또 노년기 건강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폐경기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는 분들이 어느 정도일까요, 실제로? 글쎄요.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냥 보통 우리나라 여성에서의 갱년기 증상은 한 50%를 앓고 있고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50대에서는 네, 50대에서는 훨씬 더 많은 퍼센테이지로 이제 갱년기 증상을 앓지만 그중에서 사실 심하게 갱년기 증상을 앓으시는 분들은 한 30%에서 30-40%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렇게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나요. 많아졌죠. 예전보다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지나가는 증상이 아니라 이것도 어느 정도 치료하고 가야 되는 어떤 질환의 개념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삶의 질을 많이 따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좀 예전보다는 달라지셨어요. 그래도 아직도 많이 더 많은 분들이 그냥 참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폐경기와 갱년기가 같은 의미입니까? 다른 의미입니까? 네. 조금 혼용돼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폐경이라는 거는 이제 난소의 기능이 다 해갖고 아예 월경이 딱 멈추는 그 상태를 폐경이라고 하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1년이 지나도 생리를 전혀 안 할 때 이제 완전 폐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폐경이 오기 전까지는 한 3, 4년 전부터 생리 주기가 나는 규칙적이었는데 한 28주기였는데 25주기, 22주기로 막 땡겨진다든지 한 달에 2번씩도 하고 그러다가 또 한 달을 건너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 빨라지기도 하고 더 늦어지기도 하고 불규칙적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증상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도 이제 그때부터 생리 어떤 불순 외에 다른 어떤 우리가 폐경 때 느끼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갱년기는 어떻게 보면은 폐경 이행기, 폐경으로 가는 어떤 이행기, 그러니까 폐경을 포함한 좀 더 광범위한 기간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폐경이 오기 전부터 갱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기간은 어떨까요? 사람마다 좀 다르게 나타난다고 들었는데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을 겪나요? 네, 참 사실 개개인차가 굉장히 커요. 진짜 모르고 나는 그 갱년기, 폐경기를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아주 그냥 너무 요란하게 앓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기간조차도 어떤 분들은 한 1년 이내에 끝나는 분도 계시지만 5년 넘게 그렇게 지속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오는 게 나이대가 있는 건 아니죠? 어떤 분들은 없다가 늦게 나타나는 분들도 계시고 빨리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보통 평균 폐경 나이는 이제 한
50 정도, 만으로 49.7세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근데 거기서부터 한 4, 5년 전으로 해서 한 45세부터 한 55세까지, 거기까지는 이제, 아직 뭐 생리를 그렇게 그 전에 빨리 끝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늦게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러면서 증상은 그 사이에서 굉장히 이렇게 어떤 딱 특정한 나이가 아니라 브로드하게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폐경이 좀 늦게 되시는 분들은 갱년기가 늦게 오는 건가요? 물론 이제 조금 늦게까지 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증상이 조금 덜 하시죠. 예. 덜 하시지만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변의 환경이나 네. 또 스트레스라든지 뭐 이런 것도 내가 좀 가볍게 잘 갈 수 있는 게 더 요란하게 더 힘들게 갈 수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네. 외래에서 보면 예. 환자들 환경적인 영향도 많이 작용을 하는 그렇죠. 거군요. 예. 폐경기에 나타나는 변화들 보면 사실 여성의 몸은 대부분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호르몬이라는 게 사실 우리 몸의 각 기능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항상 어떤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거든요. 네. 그런데 그 폐경기에 그 나타나는 여러 변화들은 특히 그 호르몬 중에서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생기는 증상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몸의 변화들이 여성들한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분비에 변화가 생겨서 몸의 여러 기관들의 변화가 유발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예. 있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증상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요. 진료실을 찾는 분들은 주로 어떤 표현들을 하십니까? 사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제일 이제 힘들어서 오시는 게 이제 갑자기 사람을 만나는데 얼굴이 확 달아오르면서 얼굴이 벌게지고 또 대인 관계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갑자기 얼굴이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안면 홍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안면 홍조. 네.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밤에는 뭐 주위 식구들은 괜찮다는데 나는 추웠다 더웠다를 반복하면서 그것도 이제 보통 야간 발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잠을 뭐 깨다 빼다 하니까 또 수면의 질도 떨어지니까 잠을 못 자요. 뭐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또 뭐 갑자기 이렇게 감정의 변화도 심해지고 자그만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예.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그래서 생리도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이래요. 주변에서 자꾸 한 번 더 그런 갱년기나 폐경 증상 아니냐고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잠 못 자니까 자꾸 아침에 또 뭐 무기력해지고 힘들고 우울감도 오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이제 호소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다양하세요. 그렇게 심하게 겪는 분들 같은 경우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점점 더 심해지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아까 서두에서 어떤 분들은 뭐 짧게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길게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 뭐 증상이 심하니까 아무래도 더 그게 힘들고 오래 갈 수도 있겠다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주변 환경 그때가 우리가 왜 뭐 자식이 속을 썩일 수도 있고 남편이 속을 썩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좀 복잡할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 갑자기 확 올라오면서 더 그 증상들이 잠잠하다가 더 가기도 하고 네. 또 괜찮았었다 괜찮나 보다 하는데 또 순간에 또 팍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사람마다 아무래도 심하니까 좀 오래 갈 수도 있겠다 하지만 딱히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진짜.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갱년기 증상일 수도 있지만 질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갱년기로 나름 짐작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좀 질환하고 혼동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가장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폐경 증상하고 유사한 게 갑상선 관련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몸이 무겁고 자꾸 체중이 불고 무기력해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울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증상이 이제 사실 우리가 갱년기 때 폐경기 때 오는 증상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호르몬은 다 정상인데 네.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그렇게 갱년기 증상처럼 오해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폐경 즈음에는 생리가 좀 불순하다 보니까 이렇게 출혈도 좀 뭐 있다 없다 한다 해갖고 그런 이제 부정출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네. 그런 부정출혈을 그냥 폐경 오나 보다 해서 간과해갖고 나중에
정말 와서 보니까 자궁 질환, 그러니까 아. 자궁 내막에 관련된 뭐 자궁 내막 뭐 정말 심하게는 자궁 내막암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내막 질환으로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조금 간과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갱년기를 지날 때 좀 흔한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고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겠군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오시게 되면 대부분 이제 난소의 기능을 보는 호르몬 검사랑 갑상선 기능 검사도 사실은 대부분 같이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호르몬은 괜찮고 지금 나이도 난소 나이도 괜찮은데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그거부터 이제 먼저 치료를 하게 되죠. 그렇군요. 근데 갱년기를 심하게 지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유난히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관련이 있습니까? 사실 그것도 조금 특별하게 뭐 사실 폐경이 돼서 오시는 분들 호르몬 검사하면 다 떨어져 있거든요. 예. 다 떨어져 있는데 다 바닥인데 누구는 너무 심하다 그러고 누구는 그냥 하면서 조금 견딜만 해요. 네. 그런 날 있고 아닌 날도 있고 이래요. 이러는 거 보면 다 떨어진 상태에서 그런 증상이 그거는 아까 말한 어떤 환경적인 거 그런 것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이제 외래에서 뭐 여쭤보고 요새 뭐 어떤 일 있으세요라고 다 사실은 다 여쭤봐야 되는데 바쁠 때는 그런 거를 그냥 간과하고 지나갈 때 많은데요. 예. 또 좀 시간이 있어서 여쭤보면 요즘 저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뭐 그런 일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좀 종종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개인차라든지 어떤 그런 환경적인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실 것 같은데요.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갱년기를 좀 약하게 지날 수도 있을까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으시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호르몬의 부족이고 이게 너무 오래 가니까 그렇다면 내가 좀 어떤 부족한 호르몬을 조금 내가 보충을 받으면 이런 증상들이 좀 좋아지리라 생각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시죠. 예. 근데 네. 효과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으시죠. 그렇군요. 있으시죠. 예. 그렇다면 또 그냥저냥 견딜만 하면 치료 안 받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가요? 사실 저는 뭐 무조건 폐경이 됐다고 호르몬 치료를 하라고 말씀은 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그 외에 뭐 다른 운동이라 다 하시지만 운동이라든지 좋은 뭐 음식 같은 거 잘 챙겨 드시고 운동 같은 거 잘 하시면서 더 건강하게 몸을 유지하시면 되는데 이제 아까 말한 갱년기 증상이 오면서 유난히 더 힘들어 하시고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제 운동도 싫다, 뭐도 싫다, 먹는 것도 싫다 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약을 조금 치료하고 호르몬을 좀 보충하다 보면 뭐 잠도 조금 잘 오고 먹는 입맛도 좀 돌고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건강도 또 돌아오게 되죠. 네. 근데 보통 엄마가 갱년기를 심하게 지나면 딸도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유전적인 부분도 있습니까? 사실 그 폐경의 나이, 그러니까 폐경의 나이는 좀 엄마와 관련 있는 그 유전적인 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폐경을 조금 나이가 빠르셨다 그러면은 나도 조금 그렇지 않을까 하고 조금 주의를 해서 한번 잘 관찰은 해봐야 되는데 네. 그 갱년기 증상이 심하고의 그 차이는 사실 꼭 그렇게 유전적이라고 보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렇군요. 호르몬의 변화가 있다는 건 이제 호르몬의 비율이 달라진다는 얘기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나이 들수록 남성성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좀 네. 하죠. 네, 그렇죠. 네. 네. 아마 그거는 이제 난소의 기능이 급격히 감소하는 그 폐경 주변기, 예. 폐경 그 주변기에서 보면 사실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하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도 같이 감소를 해요. 네. 그러니까 여자도 여성 호르몬이 주지만 남성 호르몬이 있고 남자도 남성 호르몬이 주지만 여성 호르몬이 조금씩 갖고 있는데 이제 폐경기 때 여성 호르몬이 갑작스럽게 그 감소하는 효과, 그 떨어지는 낙폭이 남성 호르몬보다 훨씬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남성 호르몬에 더 내 몸에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서 그 폐경 주변기나 폐경기 그 몇 년 사이에는 목소리도 좀 남자처럼 괄괄해지고 성격도 좀 변하는 것 같고 네. 그게 조금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남성 갱년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남성들 역시 여성 호르몬의 비율이 높아지는 건가요? 눈물도 많아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남자도 사실 좀 이런 맥락에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물론 네. 여자들은 그 폐경이라는 게 있어서 딱 이 시기에 여성 호르몬이 갑작스럽게 감소가 되지만 남자들은 사실은 그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한 30대부터 사실 서서히 감소돼서 네. 50대 되면 굉장히 많은 양의 남성 호르몬이 감소되니까 여기도 상대적으로 어떤 그 낙폭과 관련돼서 여성 호르몬이 예. 덜 감소되니까 조금 그런 기능이 남자들한테도 여자처럼 눈물도 많아지고 감정적으로 예. 좀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성도 남성도 서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정보 옛속은 노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동혜원 리포터가 취재한 내용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요새 좀 달라진 거는 예전에는 거울도 자주 보고 열심히 꾸몄었는데 거울 볼 때마다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피부도 좋았었는데 요즘 푸석푸석한 게 좀 있고 크림을 발라도 몸도 막 건조하고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슬펐다가 소리를 질렀다가 뭐 잠이 안 왔다가 쏟아졌다가 하여튼 그런 증세가 있고 어느 날은 밥을 먹다가도 귀찮다가 또 먹기도 하고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작용이 있다는 말도 들리고요. 또 폐경되고 10년 안에 이렇게 시작해야지 안 그러면 소용없다는 말도 있고 호르몬 치료를 받는다 해도 그 3년만 받아야 된다고 하고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루빨리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판단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제가. 네, 이렇게 건조해지고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식욕의 변화도 있고 잠이 많아지고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갱년기와 연관이 있는 걸까요, 교수님? 네. 사실 뭐 이런 그 앞서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그 갱년기와 더불어 오는 증상일 수 있지만 예. 사실 또 어떤 주변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뭐 건강의 문제라든지 정서적인 문제와는 연관이 없는지 또 사실 고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치료를 해도 될까? 부작용의 위험도 크다는데 이런 걱정들 하는데 어떤 조언을 해주시나요? 환자분들께? 네. 갱년기는 사실 누구나 맞이하게 되지만 갱년기 증상의 정도는 사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좀 큽니다. 예. 뭐 폐경이 되었다고 무조건 호르몬 치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루하루 정말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그 갱년기 증상이 너무 지속되어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참고 이렇게 견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호르몬 치료를 걱정하는 게 사실 유방암 발병 위험 때문이거든요.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이것도 좀 짚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뭐 질문을 하시는데요. 예. 사실 그 여성 호르몬이 그 유방암과 관련되어 있지만 사실 호르몬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유방암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네. 주로 어떤 새로운 병변을 생기게 그 하였다기보다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그 기존의 병변에 대해서 계속 어떤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예. 실제 그 뭐 오히려 비만이라든지 그 어떤 가족력으로 유방암에 가족력이 있었던 그런 유전적인 원인이 이런 호르몬약을 먹음으로써 생기는 유방암의 발병률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유방암이 무서워서 호르몬 치료를 외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예. 그러니까 호르몬 치료가 꼭 필요하다면 받는 게 좋겠군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호르몬 치료의 의미도 궁금한데요. 이건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갱년기 때 오는 그런 폐경 증상이 호르몬의 갑작스러운 감소로 오는 거기 때문에 예. 이제 그 호르몬 치료를 함으로써 일단 그런 여러 가지 증상, 몸의 변화가 오는 그런 여러 증상들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나이를 점점 먹고 폐경 이후에 이제 됨으로써 점점 대사성 질환, 성인병이라고 그러죠. 어떤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도 점점 증가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 호르몬 치료는 사실 그런 것도 좋은 효과가 있고요. 또한 또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서 이제 점점 뼈 손실도 점점 심화되는데 이런 뼈 건강에도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딱 세 가지로 뭐 말씀드리면 갱년기 증상에도 완화가 되고 네.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도 좋고 또 뼈 건강에도 좋다 이렇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먹는 약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 물론 이제 먹는 약도 있고 뭐 바르는 것도 있고 주사제도 있고 또 국소적으로 쓰는 약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증상에 따라서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얼굴이 화끈화끈하면서 더웠다 추웠다 막 전신적으로 뜨겁고 몸이 너무 뜨겁고 또 밤에도 잠을 못 자야 하는 그런 분들은 일단 전신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먹는 약으로
네, 뭐 혹은 바르는 약이다 이런 걸로 하고요. 예. 만약에 이제 그런 건 다 지나갔는데 뭐 질이 건조하거나 자꾸 밑에가 뻑뻑하고 뭐 밤에 잠자리 하기도 너무 힘들다. 이런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도 국소적으로 쓰는 약들도 있고 네. 그 환자마다 그 증상에 따라서 쓰는 약들은 조금 다릅니다. 폐경 후에 10년 안에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기간이 있나요? 아, 증상 발생 초기에 예. 치료를 해야 효과도 크고, 아. 네, 부작용도 적거든요. 이제 여러 연구 보고에 따르면은 사실은 그 10년 이내에 호르몬 치료를 그러니까 폐경이 되는 10년 이내에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 심혈관 질환에도 좋고, 네. 네, 그리고 또 뼈가 손실됐을 때 그거의 보충도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가 되기 때문에 네. 이른 나이에 폐경이 되면서 이른 나이에 할수록 더 효과가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호르몬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3, 4년 정도로 끝내야 한다. 아니다. 평생 치료하는 게 좋다. 이것도 전해지는 얘기들이 참 많은데 어느 게 맞는 걸까요? 네, 정답은 없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사실 뭐 오셔서 증상이 정말 좋아지면 1년 안에 끝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좋은 게 이제 증상이 좋아진 걸 아니까 나는 좀 검사를 잘하면서 계속 쓰고 싶다 해서 계속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한 지 5년 정도 그냥 잊지 말고 그냥 생각하지 말고 계속 이제 약을 조금 같이 이제 쓰면서 한 5년 정도에 다시 돌아가 봐서 이제 약을 또 어떤 약으로 좀 바꿔볼지 이제 그런 거를 고민하기도 하고요. 예.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제 최근 기억에 남는 환자분 한 분이 만으로 79세신데 30년째 호르몬 약을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그 호르몬 치료에 어떤 부작용 같은 건 없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작용이라는 거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유방이 조금 이렇게 찌릿찌릿한다고 하시고 유방 통증이 있는 것 같고 유방이 자꾸 이렇게 조금 붓는 것 같아요. 네.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그리고 또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약간 이렇게 부종출혈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증상들은 사실 한 3개월 정도? 많게는 한 6개월 정도면 다 괜찮아지는 거고요. 네. 이제 뭐 때로는 또 호르몬의 약이 안 맞아서 막 위장장애가 있다고 하시는 분도 아주 소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또 오셔서 약을 조금 바꿔보고 같은 약이라도 또 이분한테는 또 잘 듣고 저분한테는 잘 안 듣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은 계속 이제 처음에 약을 맞춰나가는 과정 중에 환자분들이 좀 오셔서 상담을 하셔서 좀 바꾸기도 하고 예. 또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러죠. 이 호르몬 치료가 꼭 필요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혹시? 그렇죠. 보통 이제 뭐 건강하신 분들 그리고 혈압이라든지 뭐 당뇨 있으셔도 잘 치료가 되시는 분들은 다 상관이 없는데 예.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이거나 네, 지금 현재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질환. 네, 뭐 예를 들어서 동맥경화증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겪고 계신 분이거나 혹은 유방암이나 자궁내막암 예. 진단을 받은 여성이 분이거나 또는 이게 이제 먹는 약들은 간에서 대사를 되니까 간이 건강해야 되는데 간에 문제가 있거나 또 담낭 질환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뭐 또 진단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자궁출혈이 있는 경우 네. 네, 이런 경우들은 호르몬 치료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호르몬 치료의 장단점으로 본다면 장점이 많은 건 사실일까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단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또 되는데 호르몬제의 종류라든지 용량, 뭐 투여 방법과 같은 부분들을 충분히 상담하는 것도 방법이겠어요. 네. 예. 이 호르몬제가 종류가 많은가요? 그러니까 이게 성분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용량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근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있는 중에서도 이 약을 똑같은 약을 이 사람한테 썼을 때는 굉장히 잘 듣고 좋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네. 또 똑같은 얘기를 이분했을 땐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기 때문에 사실 그 차이는 저희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지만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바꿔나가죠.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약을 찾아나가는 거죠. 상태가 좀 괜찮아졌다고 해서 본인이 임의로 약을 끊으면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또 갑자기 끊다 보면은 잘 드시다가 갑자기 끊다 보면 출혈이 조금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평생 먹는 약은 아니에요. 예. 오시는 분들이 이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된다고 해서 네. 걱정이 돼서 저는 아예 안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왜 속담에 심한 불도 끄고 가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증상이 좋아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본인이 더 이걸 끌고 나가실지 이제 아니면 서서히 끊어 나갈지 아니면 계속 약을 쓰셔야 될지 요거는 이제 오셔서 이제 주치 선생님들하고 상의하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죠. 네. 자, 그렇다면 갱년기를 심하게 지나는 분들을 위한 조언이랄까요? 어떤 말씀들을 하고 싶으세요? 100세 시대잖아요. 사실 오래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졌고요. 예. 늙고 병들고 그냥 고생하면서 오래 사는 것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물론 모든 폐경 여성이 호르몬 치료의 대상은 아닌데 네. 혹시나 그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혼자 끙끙 앓다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요. 의사의 관리하에 그 적절한 호르몬 치료를 쓰시면 노년기의 건강과 삶의 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정보 예스 혹은 노. 오늘은 폐경기, 갱년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성균관 의대 강북 삼성병원 산부인과 김계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